푸른색 표지의 여권이 제 심사대 위에 놓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대한민국 여권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여권을 건넨 남자는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사업상 미팅을 위해 왔다고 말할 때도 제 손끝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수만 개의 여권을 만져온 손가락이 말하길 이 여권은 무언가 달랐어요. 종이의 질감, 인쇄된 무늬의 깊이가 미세하게 차이났죠. 그 찰나의 느낌이 제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자외선 검사기에 여권을 올려놓는 순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여권 특유의 보안 무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국제적 위기의 시작을 막아낼 기회가 제 손에 있다는 것을요. 산티아고 국제공항의 오후는 평범하게 시작됐지만 이내 역사를 바꾸는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마르코스 로드리게스, 칠레 산티아고 국제공항에서 25년째 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여권과 얼굴을 보며 제 감각은 마치 사냥개처럼 예민해졌죠.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으로 보기 전에 직감으로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았어요. 분명 이것은 세계가 주목한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5월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발 항공편에서 내린 승객들이 줄지어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모습은 매일 보는 일상적인 광경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승객이 많아 조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동양인 남성이 제 심사대에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남성이 건넨 푸른색 한국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여권은 보안 요소가 뛰어나 위조하기 어렵기로 유명했죠. 평소라면 별다른 의심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여권을 손에 들자마자 종이의 질감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여권을 만져본 제 손가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표면의 엠보싱도 정품 한국 여권보다 조금 얕았습니다. 여권을 자외선 검사기에 비춰보았어요. 정상적인 한국 여권이라면 특수 형광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이 여권은 그 패턴이 조금 흐릿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한국 전통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여행객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의도였어요. 김민수라는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초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인이라면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을 언급했을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언제 열렸습니까? 라고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2016년이라고 대답했지만 정답은 2018년이었죠. 그 찰나의 실수가 그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선 사람은 한국인 김민수가 아니었어요. 동료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남성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별도 조사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라는 남성의 눈빛이 변했어요. 긴장감이 역력했죠. 하지만 아직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별도 조사실로 안내한 후 즉시 한국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여권 정보를 조회했어요. 놀랍게도 여권 번호는 실제 존재하는 한국인 김민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죠. 눈앞의 남성은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의 지문을 채취해 국제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남성은 중국인 장웨이로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인터폴의 수배 중인 인물이었죠. 장웨이의 가방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안에서 여러 개의 위조된 한국 여권과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가 나왔어요. 그의 휴대폰에는 중국어로 된 메시지가 있었죠. 입국 성공하면 연락하라. 25년간의 입국 심사관 경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검거였습니다. 단순한 불법 입국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건이었어요. 즉시 상부와 한국 영사관에 보고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웨이를 조사실에 앉혀놓고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국인 김민수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어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임이 분명했습니다. 칠레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요원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장웨이의 소지품을 더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저는 잠시 조사실을 나와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보안 담당자는 이 정보를 듣고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정교한 위조는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분명 조직적인 배후가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동의했죠. 25년간 수많은 위조 여권을 봐왔지만 이렇게 정교한 위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위조하기 어려운 여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조사실로 돌아왔을 때 장웨이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노트북을 분석하던 기술팀이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노트북에는 칠레 최대 리튬 광산의 도면과 보안 시스템 정보가 담겨 있었죠. 칠레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은 현대 산업의 석유라고 불리울 만큼 가치가 높았어요. 장웨이는 리튬 광산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산업 스파이였던 것이죠. 왜 하필 한국 여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장웨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에서 중국인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의심받지 않는 황금 열쇠입니다. 189개 되는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낮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한국은 여권 강국으로 성장했고 그 신뢰도가 높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성공이 이런 위험을 초래한 셈이었죠. 장웨이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그는 칠레에 이미 잠입해 있는 다른 조직원들과 연락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리튬 채굴 기술뿐만 아니라 칠레와 한국 사이에 예정된 리튬 배터리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국에서 특별보안팀이 급파되었죠. 공항에 도착한 한국 외교부 보안 전문가는 위조된 여권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정도 수준의 위조는 국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수 잉크와 종이, 홀로그램까지 거의 완벽하게 복제했어요. 보안 전문가는 위조 여권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작은 차이들이었어요. 한국 여권의 특수 무늬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빛에 반응하는 방식도 독특했죠. 로드리게스 씨가 이것을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입국 심사관들은 이런 정교한 위조를 잡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보안 전문가의 칭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25년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장웨이의 노트북 분석이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조직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여권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어요. 한국 여권이 그 첫 번째 성공 사례였던 것이죠. 장웨이의 체포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인터폴과 각국 정보기관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죠. 체포 다음 날 한국에서 정보원 요원들이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 한 선임 요원이 저에게 접근해 왔어요. 로드리게스 씨,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선임 요원은 장웨이의 조직이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기밀을 노리는 대규모 해킹 그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전략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목표 국가에 침투한 후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어요. 장웨이가 소지한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과 칠레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주요 기술 기업들에 대한 해킹 계획이 있었죠. 선임 요원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한국 여권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미 새로운 보안 요소를 추가한 여권 디자인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은 여권 보안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웨이의 조직은 그 방어벽을 뚫는 데 성공했어요. 이는 보안이 완벽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였죠. 장웨이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던 그도 증거가 쌓이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가 소속된 조직은 레드 필라스라는 이름의 해킹 그룹이었죠. 우리는 5년 전부터 주요 국가의 여권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한국 여권은 가장 난이도가 높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한국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기 때문이죠. 장웨이의 말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그 여권의 가치가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정도로 높아진 것이었죠. 장웨이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른 위조 여권들도 분석되었습니다. 모두 실존하는 한국인의 신원을 도용한 것이었어요. 장웨이는 이번이 첫 입국 시도가 아니었고 이미 여러 국가에 성공적으로 침투한 경험이 있다고 자백했죠. 당신이 저를 발견한 것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보통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경험이죠. 25년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감각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장웨이의 동료들이 이미 칠레 내에 잠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죠. 그들을 찾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과 칠레 정보기관은 공조 수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어요. 저도 그 팀에 합류하게 되었죠. 25년간의 경험이 이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사흘째 산티아고 시내의 한 호텔에서 장웨이의 동료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들 역시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레드필라스 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죠. 한국에서 파견된 외교부 보안 전문가는 이 조직이 노린 것이 단순한 산업 스파이 활동을 넘어선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여권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함으로써 더 큰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여권이 뚫리면 다른 국가들도 위험해집니다. 우리 여권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보안 전문가는 저에게 한국 여권의 특별한 보안 요소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레이저로 색인 변경 불가능한 개인정보, 특수 잉크로 인쇄된 미세 패턴, 홀로그램, 자외선에만 보이는 형광 무늬까지.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여권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89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의미해요. 보안 전문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국제적 신뢰를 쌓았다는 것이었어요.
장웨이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 칠레를 목표로 삼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죠. 리튬이었습니다. 칠레는 세계 리튬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리튬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죠. 한국과 칠레는 리튬 배터리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장웨이의 조직은 이 기술을 훔치려 했던 것이었어요. 장웨이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더 많은 정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칠레의 공동 연구에 접근하기 위해 한국인 엔지니어로 위장하려 했어요. 위조된 여권은 그 첫 단계였죠.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 탈취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칠레 사이에 불신을 조성하려 했어요. 양국 간 협력이 실패하면 그 틈새를 다른 국가들이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특별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저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입국이나 신분 도용이 아니었어요. 국가 간 관계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레드 필라스 조직의 연결망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주요 기술 강국의 여권 시스템을 해킹하려 시도해왔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하지만 가장 먼저 성공한 것이 한국 여권이었죠. 보안 전문가는 이 사실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우리 여권의 가치를 증명하는 셈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해킹하려 했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보안 요소가 추가된 여권 디자인이 긴급히 개발되었어요. 기존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갱신 권고가 발표되었죠. 위조된 여권으로 입국한 이들을 찾기 위한 국제적 공조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빠른 대응 능력에 감탄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그들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죠. 불과 몇 주 만에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 세계 공항의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는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 강해질 겁니다. 여권 보안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의 말처럼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칠레와의 협력도 더욱 깊어졌어요. 장웨이와 그의 동료들의 체포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드 필라스 조직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국제적 수사가 본격화되었어요.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국 정보기관이 협력하기 시작했죠. 한국, 칠레,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산티아고에 모였습니다. 국제공조수사팀이 결성되었어요. 저도 칠레 측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죠. 25년간의 입국 심사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수사팀의 첫 회의에서 충격적인 정보가 공유되었어요. 레드 필라스는 단순한 해킹 그룹이 아니라 국가 지원을 받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이들이 확보한 한국 여권의 보안 기술 정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수석요원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조직이 입수한 정보의 수준으로 볼 때 내부 협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부 협력자. 그 말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해킹한 것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 내부 조사에 착수했죠. 장웨이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복구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년 전부터 한국 여권 위조를 준비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인쇄 관련 기업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되었죠. 수석요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여권 인쇄를 담당하는 회사의 전직 직원이 기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었죠.
그는 퇴직 후 중국의 한 보안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 회사가 레드 필라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 여권의 핵심 보안 기술이 유출된 것이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죠. 국가의 위신과 직결된 여권 보안이 뚫린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위기 관리의 모범 사례였죠. 국제수사팀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레드 필라스의 네트워크를 추적한 결과 그들이 적어도 20개국의 위조 여권을 이용한 요원을 침투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중 7명이 한국 여권을 사용했죠. 한국과 칠레는 공동으로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국 기록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잠재적 용의자들을 식별하는 작업을 담당했어요. 25년간 쌓은 경험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이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관광객이나 사업가로 위장해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제 오랜 경험과 한국에서 제공한 새로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상한 입국자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간의 철저한 수사 끝에 우리는 레드 필라스 조직의 최종 목표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리튬 기술을 훔치는 것을 넘어 더 큰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장웨이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암호화 파일을 해독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레드 필라스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예정된 국제기술 박람회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었어요. 특히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리튬 배터리 기술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었죠. 이들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국제 질서를 교란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에요. 보안 분석관의 말에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웨이가 체포된 이후에도 조직은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의 동료들 중 일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였죠. 특별수사팀은 즉각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람회 보안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어요. 저는 공항과 국경 검문소의 보안 강화를 담당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위조 여권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교육을 다른 심사관들에게 실시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레드 필라스 조직은 박람회를 공격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밀반입할 계획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칠레 내에 잠입해 있는 요원들에게 한국인 엔지니어로 위장하도록 지시했죠. 위조된 한국 여권이 다시 한번 그들의 무기가 되려 했습니다. 이번엔 그들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이죠. 저는 한국 정보요원과 함께 공항 감시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검토했어요. 그중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는 5명을 발견했죠. 이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입국했고 체류 목적과 실제 행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예약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레드 필라스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별수사팀은 5명의 용의자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통신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죠. 그들은 산티아고 외곽의 한 창고에서 비밀 회합을 가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두 한꺼번에 체포해야 해요. 특수부대와 함께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치열한 저항 끝에 5명의 용의자 모두를 체포하는데 성공했어요. 창고 안에서는 박람회 공격을 위한 장비와 폭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체포된 이들 모두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신원을 확인한 결과
모두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레드필라스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공작원들이었죠.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국제기술 박람회는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레드필라스의 배후와 그들의 최종 목표를 완전히 밝혀내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레드필라스 조직원들의 체포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위조한 한국 여권의 정교함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여권 보안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더 강력한 보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조직도 한국 여권을 위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칠레에 도착해 우리 입국 심사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생체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위조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저는 이 새로운 시스템 운용 교육을 받기 위해 선발되었죠. 로드리게스 씨, 당신의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직관과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기술 책임자가 저에게 한 말이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이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융합되어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체포된 레드필라스 조직원들의 신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여권을 위조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한국 여권은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타겟이었죠.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심을 덜 받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원 중 한 명의 증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여권은 더 매력적인 위조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권 보안 기술을 공유하고 위조 방지를 위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어요. 특히 칠레와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여권 발급 시스템과 보안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여권에 적용된 양자 암호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생체 정보를 여권 칩에 저장하는 방식도 혁신적이었죠. 이 기술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권 보안은 한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한국 정부의 이런 개방적인 태도에 감명받았어요.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국제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위상을 얻게 된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울 방문 중 저는 국가정보원 본부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조 여권 식별법, 새로운 보안 기술, 국제범죄 조직의 동향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어요. 이 경험은 제 25년 경력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죠. 한국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칠레로 돌아온 저는 산티아고 공항의 입국 심사 시스템을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보안 체계를 강화했어요. 특히 위조 여권 탐지율이 크게 향상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다른 국가들의 입국 심사관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남미 여러 국가에서 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죠. 위조 여권은 단순한 불법 입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위협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강연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이제 한국과 칠레의 협력은 여권 보안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기술 개발에서 두 나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죠. 레드 필라스 사건이 있은 지도 1년 세계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여권 보안 기술은 국제 표준이 되었어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인터폴은 국제 여권 보안 태스크포스를 설립했고, 저는 칠레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석 보안 전문가와 함께 전 세계 입국 심사 시스템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로드리게스 씨의 경험과 직관이 없었다면 레드 필라스 조직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국제 보안의 영웅이에요. 인터폴 사무총장이 국제회의에서 저를 소개한 말입니다.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꼈어요. 25년간의 경험이 세계 안보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죠. 한국과 칠레의 리튬 배터리 공동 연구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두 나라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 기술은 배터리 수명을 2배로 늘리고 충전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죠. 이 성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레드 필라스 사건이 오히려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을 더 강화했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의 말처럼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칠레는 이제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리튬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었죠.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죠. 한국과 칠레의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가까워진 친구가 되었어요. 세계는 한국 여권의 보안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들의 여권은 도용 불가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FBI와 인터폴은 한국의 여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체 인식과 양자 암호 기술의 결합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기술은 여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 필라스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사 끝에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그들이 위조했던 여권들은 이제 보안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죠. 저는 이제 산티아고 공항의 보안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25년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최신 기술을 결합해 더 안전한 입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젊은 심사관들에게 제 경험을 전수하는 일도 중요한 임무가 되었죠.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직관과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신입 심사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지만 결국 마지막 판단은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여권은 이제 전 세계 190개의 나라 이상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여행 자유도를 달성한 것이죠. 이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장외일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을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 직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세계는 더 큰 위기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의심이 큰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한국과 칠레의 인연은 이제 더욱 깊어졌습니다. 양국은 정기적으로 보안 인력과 기술을 교류하고 있어요. 저도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해 교육을 받고 또 제 경험을 나누고 있죠. 세계는 이제 더 안전해졌습니다. 적어도 여권 보안에 관한 한 레드 필라스 사건은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 큰 진전을 가져왔어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한국의 모습은 많은 국가들에게 귀감이 되었죠.
25년간의 경험이 이렇게 값진 결과로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입국 심사관으로 시작한 제가 이제는 국제 보안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심사관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당신의 직감이 세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세계 프리패스상과 같은 한국 여권. 소중한 만큼 해외에서도 더 값지게 행동하고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